숨 쉬듯 부를 수 있는 진짜 노래였으면 좋겠어. 나는 늘 내 뒤에 있을 거니까 힘들 땐 언제든 부르렴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 말 한마디가 빈에서의 부담을 눈물로 녹였고 결국 이 노래는 형의 선물에서 나의 진심으로 탈바꿈했다. 녹음 마지막 날 새벽, 스튜디오의 저장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 엔지니어가 이렇게 회상했다. 둘이 헤드폰을 벗고 아무 말 없이 마주 봤어요. 그런데 그 침묵 안에 박수가, 웃음이, 눈물이, 모든 게 들어있었죠. 웬만한 콘서트보다 큰 소리였어요. 그 기록은 WAV 파일이 아니라 공기의 떨림으로 스튜디오 벽에 새겨졌고 그 떨림이 그대로 음원 속에 보존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가사는 단순하면서도 파괴력이 컸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라는 후렴은 이별을 인정하지 못해 어제를 붙잡고 늘어진 마음, 그리고 미련을 오늘로 연장하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다. 극적인 고음 폭발 대신 낮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가슴 아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체념과 위로를 동시에 들려준다. 멜로디 라인은 절제돼 있지만 스트링 세션이 후렴 끝에서 살짝 상승하며 놓아도 좋다는 위로를 심는다. 그래서 듣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더 울었다. 절규가 아닌 속삭임이 더 크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음원 차트는 발매 6시간 만에 1위를 찍었다. 그러나 팬들에게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SNS에 예지호 챌린지를 개설했다. 참여 방식은 간단하다. 노래를 들으며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개인 기록을 30초 영상으로 남기고 마지막 장면에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나를 안아줘서 고마워라는 문구를 덧붙이는 것. 눈에 띄게 화려한 고백일 필요도 없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찍은 뒤돌아보는 셀카, 유학지 기숙사에서 새벽에 녹아내린 화장기 없는 얼굴, 병원 침대에서 링거 맞으며 남긴 미소가 줄을 이었다. 해시태그 상단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12세 팬이 수어로 가사를 표현한 영상이 올라와 24시간 동안 480만 뷰를 기록했고 해외 뉴스까지 이 챌린지를 소개했다. 업계도 요동쳤다. 스트리밍 24시간 성적만 보면 대형 기획사 신인 보이그룹이 3개월간 쌓은 수치를 단숨에 넘어섰고 실시간 음원 사이트는 서버 증설 공지를 띄웠다. 음반 유통사 관계자는 최근 발라드 시장이 침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 곡이 한 방으로 반박 논문을 써버렸다며 혀를 내둘렀다. 특히 도시별 스트리밍 비율에서 동남아 지역이 22%를 차지한 것이 관심을 끌었다. 한국어 노래가 영어 자막 없이 이 정도 반응을 얻은 건 드문 일이다. 음악평론가는 가장 개인적인 노래가 가장 세계적인 노래가 된 사례라 평가했다. 빈에서 본인은 라이브 방송에서 머리로 만든 곡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은 곡이라며 차분히 소회를 털어놨다. 사실 녹음 초반엔 부담이 컸어요. 영탁 형이 워낙 큰 히트곡을 많이 쓴 분이라 이번에도 대박을 내야 하나라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내가 울어도 괜찮아. 이 곡은 내 이야기니까라고 해주셨어요. 그 순간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는 제 꿈에서 나온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팬들은 그 말을 곧장 밈으로 만들었다. 꿈 목소리 챌린지가 탄생했고 잠든 가족에게 속삭이듯 노래를 부르는 짧은 영상들이 주말 내내 타임라인을 점령했다. 곡이 공개된 지 48시간이 지나자 방송국들은 앞다투어 섭외 경쟁에 들어갔다. 음악방송 PD는 가요계를 넘어 힐링 예능 포맷까지 생각 중이라 귀띔했다. 한 라디오 DJ는 이 곡은 밤 11시 이후 전파를 타야 한다며 특별 야간 방송을 예고했다. 실제로 심야 라디오 청취율이 3%피 상승하는 현상이 포착되었고 광고주 문의가 폭주해 편성표가 새로 짜였다. 문화심리학자는 사람들은 하루를 정리할 단어를 찾고 있었다. 그 단어를 대신 불러준 것이 음악이라 분석했다. 무대 연출 역시 궁금증을 자아냈다. 컴백 무대는 빽빽한 LED 대신 최소한의 조명만으로 계획됐다. 무대 중앙에 비어있는 의자 하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홀로그램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른다. 이는 팬들이 SNS에 올린 개인 사연을 AI가 키워드로 추출해 별빛처럼 띄우는 장치다. 첫 방송날 스태프가 미리 확인한 키워드 중 하나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한 밤이었다고 한다. 그 문장이 무대 위에 뜨는 순간 어떤 시청자는 눈물 버튼을 누른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영탁은 뒤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지켜봤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는 돈을 주인공은 예서라며 뒤로 물러섰다. 다만 팬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 녹음이 끝난 날, 영탁은 빈예서에게 낡은 수첩 한 권을 건넸다. 거기에는 내가 부를 새로운 노래의 씨앗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7개의 미완성 코드 진행이 적혀 있었다. 형, 이게 뭐예요? 다음은 너야. 그 말은 멘토링을 넘어 바통 터치였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빈에서 자작곡 데뷔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번지고 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는 단순히 발라드 카테고리의 노일 노래가 아니다. 슬픔을 곱씹게 하는 멜로디 위에 자기 치유를 덧수요는 정서적 큐레이션이자 팬들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흡수해 확장되는 감정 플랫폼이다. 공개 직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 곡을 들은 뒤 마음 상태가 진정됐다는 피드백이 많다며 음원회사를 통해 협업 세미나를 제안했다는 후문도 있다. 노래 한 곡이 상담실 문턱을 낮추는 시대, 음악은 더 이상 배경음이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가 된다. 해외 언론도 움직였다. 일본 내케는 K-발라드 특집을 긴급 편성했고 미국 빌보드는 K-팝 이후 K-발라드 붐을 이끄는 첫 번째 얼굴이라 소개했다. 특히 베트남 벤익스프레스는 못 듣는 순간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꺼내보게 된다는 평을 내놓았다. 팬 번역팀은 이 기사까지 새벽에 번역해 커뮤니티에 공유했고 그 밑에는 베트남어로도 불러주세요 라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해외 공연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기류다. 숫자와 기록이 아무리 화려해도 빈에서는 다시 겸손으로 돌아왔다. 올해 목표는 잘 쉬기예요. 노래할 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처럼 삶에서도 숨고르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무대 밖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팬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팬미팅을 꼽았다. 그냥 함께 산책하고 같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팬들은 즉시 멍때림 페스티벌이라는 가상의 이벤트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 퍼뜨렸다. 그 포스터는 실물이 아님에도 24시간 만에 이만 회 공유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래는 차트를 넘어 일상으로 침투했다. 편의점 알바생이 야간 근무 중 흥얼거리며 재고를 정리했고 새벽 버스 기사들은 종착역 안내 멘트를 끝낸 뒤 볼륨을 높였다. 카페에서는 바리스타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불을 끈 뒤 홀로 후렴을 따라 불렀다. 그렇게 각자의 밤을 지탱해준 멜로디가 새벽 5시 첫 지하철 광고 패널 화면으로 바뀌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인 당신에게. 이 한 문장이 출근길 승객들의 귀를 물들였다. 지금도 SNS 어딘가에서는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 재생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린다.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빈에서는 단지 한 곡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공연장을 열었다. 거기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영탁은 무대 뒤에서 기타를 조용히 튕기며 다음 페이지를 준비 중이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노래는 계속 자라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억이라는 토양 위에 물을 주는 한